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주식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손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오늘도 도움되는 컨텐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고 갈까요? 주말 사이에 스페이스 X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더라고요. 역대급 상장 소식과 일정이 언제인지 짚어보고요. 또 클래리티 법안 요즘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죠. 본회의 통과는 언제쯤 되고 앞으로 남은 과제 또 어떤 것들로 그들이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DL의 대량 채택 무엇보다 XRP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뿐만 아니라 실사용화 대량 채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짚으면서 영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 들어가 볼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 민간 우주 산업에서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Initial Public Offering, 이 기업 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 100억 달러 우리도 지금 투자를 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장 시점에 엄청난 펌핑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상장을 앞두고 5대1 주식 분할을 준비하고 있네요. 현재 잠정적으로 평가되는 주당 1주당 가치는 한 105달러 선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몰리게 될 경우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장 일정은 6월 12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 땡겨졌다라고 나와지고 있고요. 현재 기업 가치는 2조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말 남다른 이런 실적, 퍼포먼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명불허전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세계 경제 포럼 자료를 보더라도 스페이스 X가 가장 큰 대형 IPO로서 점쳐지고 있고요. 그 뒷단에는 오픈 AI, 엔트로픽 이렇게 달라붙고 있고 여기 조그맣게 리플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 약 40빌리언 점쳐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언급드린 엔트로피 같은 경우도 워낙 요즘에 클로드가 잘 활용이 되고 대중들에게도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이 엔트로피 역시도 기업 가치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엄청난 대형 IPO들이 잇따라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 스페이스 X, 엔트로피까지 메가 IPO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블랙록까지 들어오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까지 자금이 몰리게 되면 시총이 2조 달러가 아니라 5조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거품을 조심해라. 이 투기 과열에 대한 경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또 다음 달에 이런 메가톤급 주식 상장이 있다 보니까 또 코인 시장이 좀 소외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 또한 충분히 들 수 있는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XRP 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하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법안 통과 기대감에 낙관론이 좀 확산이 되면서 과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약간의 상승이 나왔지만 글쎄요, 주말 사이에 뭔가 상승분을 싹 다 반납하는 듯한 이런 줬다 뺏긴 느낌적인 느낌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말 중요했던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통과 그들끼리의 조율 그리고 본회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름 좋은 승률이었죠. 15대 9로 통과가 됐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잠깐 올랐지만 또 앞으로 어떤 조항들을 그들이 태클 걸면서 본회의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알아가기 전에 SEC 위원장이 과거부터 말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규제도 뒤집힌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 암호화폐 쪽의 법제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코어 중심을 잡고 있는 법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전진을 하고 있고, 미국 정책 기류가 암호화폐 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부터는 앞으로 또 어떤 험난한 길을 거쳐야 되는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상이나 이자를 주는 부분에 단순 보관 예치했을 때는 이자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LP 참여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어떤 활동을 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했을 때는 보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은행 예금과 어떤 식으로 경쟁 구도를 조정할지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줄줄이 비엔나로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 디파이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 부분과 함께 금융 범죄 방지 장치를 또 어느 정도 레벨로 편입시킬지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것 같고요. 사실 가장 큰 소스가 이거죠. 윤리 이해상충 문제. 무엇보다도 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싫다라는 스탠스로 약간 이해상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윤리조항을 넣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하겠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펼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투자자 보호 수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디파이, 토크나 기관 참여에 대한 법적 지위,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중심점이 바로 이 SEC와 CFTC 어디에 관할로서 가냐, 이 틀을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역시나 이 상원 본회의 통과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다룰 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상원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원 본회의를 통과되려면 당연히 과반수 이상, 51표 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들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그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100표 중에 51표뿐만 아니라 60표 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60%의 이 허락, 동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상원 본회의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 조항 없으면 계속 반대할 거다. 지금 걔네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다, 트럼프 밈코인이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비트코인 아메리칸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일가에서 다 해먹는 듯한 이런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반발이 매우 거세진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또 이 변수와 잡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이 폴리마켓 기준으로 올해 안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확률은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죠. 한 60에서 70 사이, 60 후반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월 상원 통과보다는 6월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5월 중하순 들어갔잖아요.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여유롭게 5월달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좀 가격이 하락되고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이더 딥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려 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CFTC의 공석이 많은 상태거든요. 미국 하원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 앞두고 인선, 사람 뽑아서 얼른 좀 앉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CFTC,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마이클 셀리그 신임위원장이 잘 이끌고 있지만, 현재 위원 자리 자체가 원래 5명인데 1명밖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CFTC 위원이 지금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의 무결성, 이런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이 CFTC에 대한 위원들도 1명이 아니라 5명 정원을 채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공석만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 CFTC의 위원 1인 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지명과 인준 절차, 인선 자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EC보다는 이제 CFTC 쪽에 관할권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품성 코인들이 이제 규제권 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 쪽에서 이 CFTC의 공석 위원들을 빨리 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5월보다는 6월 정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6월도 초반보다는 중하순으로 밀릴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아까 윤리조항 말씀해드렸죠. 현재 트럼프 가족이 계속적으로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면서 또 뒤에서는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을 통해서 암호화폐 판이 결정되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막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약간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조항은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클래리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의 크립토보다는 이 비트와이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의 4대 산업으로 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4대가 뭔지 봤더니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이렇게 4가지 독립된 산업군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분리보다는 이 산업군 자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인프라 정산 레이어를 맡고 있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ODL이라고 하는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결제 파이프라인을 기관들이 대량 채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법안, 틀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백악관 쪽에서 정했던 7월 4일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뿐만 아니라 또 7월 중순쯤에는 DTCC의 토큰화 플랫폼이 소프트 랜딩 시작이 되는 과정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가 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닐까 중론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 우리는 또 투자자로서 이 XRP의 실사용화 유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오늘도 수량에 집중하시는 가치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